자, 이 선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전에 진짜 호날두! 내가 여태까지 본 최고의 선수 호나우두가 이뤄낸 것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고 싶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했던 말이죠. 1976년생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난 브라질의 호나우두 루이스 나자리우 지리마입니다. 진짜 호날두, 호나우두. 참고로 호날두 역시 국립국어원의 포르투갈 표기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호나우두라 표기하기도 했지만 2010년대부터는 호날두로 고정됐죠. 호나우두는 전성기가 3-4년 정도로 짧았지만 임팩트만 따지면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라 평가받습니다. 펠레 이후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의 최전성기를 이끈 선수,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레알을 거치면서 피파 올해의 선수의 3회 선정, 발롱도르 2회 수상.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나우두가 드리블하면 다들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현 세대 수많은 공격수들이 호나우두의 플레이를 보고 자랐고 우상으로 꼽기도 합니다. 제가 프로가 되었을 때 플레이했던 선수들 중에서는 지단, 호나우두, 호나우지뉴예요. 그중 넘버원은 역시 호나우두예요. 요 15년간 그 이상의 실적을 남긴 선수는 없죠. 내가 알고 있는 선수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예요. 호나우두는 나의 우상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죠. 자, 호나우두는 훌륭한 피지컬을 가진 중앙 공격수로 빠르고 볼터치도 뛰어나서 저돌적인 드리블이 가능한 플레이어로 슈팅 또한 엄청났습니다. 나무위키에서는 카카처럼 빠르게 달리고 호나우지뉴처럼 발재간을 부리며 마라도나처럼 저돌적인 드리블을 한다고 묘사하더군요. 정말 만화에 나올 법한 완벽한 이상형의 스트라이커 같습니다. 전성기 100m 기록이 10.46초라는데 정말 대단한 스피드입니다. 그가 선수 경력 중 넣은 골이 414골인데 무려 21%인 88골이 상대 골키퍼를 제치고 넣은 골입니다. 최근 영국 스포츠 바이블에서 호나우두의 기록을 재조명하며 괴물이라며 경악과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96-97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49경기 47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며 이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감독이었던 바비롭스는 기자들에게 전술이 없다고 비판받자 나의 전술은 호나우두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죠. 폭풍 같은 한 시즌을 바르셀로나에서 보내고 호나우두는 인터밀란으로 둥지로 옮깁니다. 리그 25골을 몰아넣으며 MVP에 선정. 당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디에고 마라도나 이후 등장한 최고의 카리스마라 호평. 호나우두는 마치 왕년의 나를 보는 것 같은 베스트 플레이어다. 국내 팬들에게 호나우두가 각인된 계기는 98년 프랑스 월드컵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MVP를 차지하긴 했지만 프랑스와의 월드컵 결승전,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질성 발작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프랑스가 너무나 강했기에 지단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후 그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월드컵 이후 잦은 부상으로 시즌의 절반밖에 소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999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선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득점왕과 MVP를 독식! 최고의 선수로만 남아있을 것 같았던 호나우두.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부상. 1999년 11월 21일 레체와의 경기 도중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 6개월간의 공백기, 그리고 2000년 4월 라치오전을 통해 복귀를 하나 싶었지만 교체 투입된 지 3분 만에 또다시 무릎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이후 2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현란한 움직임과 페인트로 상체 전체의 무게를 무릎에 집중시키는 플레이 스타일 때문인지 고질적인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즌 막바지에 복귀해 9경기 7골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를 알립니다. 호나우두의 부활로 브라질 대표팀은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지뉴와 함께 3R 공격 라인을 구축해 브라질의 통산 5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월드컵에서 8골을 득점하며 득점왕과 피파 올해의 선수상, 발롱도르까지 휩쓸며 제2의 전성기를 예고했습니다. 월드컵 이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며 갈라티코 군단의 일원으로 활약! 데뷔 시즌부터 23골을 터뜨리며 이름값을 했지만 폭발적인 스피드가 오랜 부상 공백으로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03-04부터 04-05 시즌까지 꾸준하게 골을 넣었지만 움직임이 지나치게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고 05-06 시즌에는 과체중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선수 생활은 점점 내리막이었고 2011년 6월 브라질 상파울루 파카행부 경기장에서 열린 루마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전반 30분 교체 투입돼 15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은퇴하게 됩니다.
국내 한정 호돈이라 불리기도 한 호나우두는 게으른 천재라 평가받습니다. 20대 후반부터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체중 증가의 이유라 말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증언들로 인해 자기 관리가 부족했음은 변명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PSV 에인트호벤에서의 첫 시즌과 바르셀로나에서의 한 시즌, 인테르 첫 시즌까지를 전성기로 보는데 굉장히 짧죠. 하지만 발롱도르 2회, 올해의 선수상 3회, 월드컵 우승, 준우승, 골든볼, 실버볼, 골든슈, 브론즈슈 등 최상위 선수들조차 쉽게 경험 못할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이 라이브 스코어와의 인터뷰 중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선수 중 최고의 재능이 누구냐? 호나우두는 경이적인 선수였다.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10년 넘도록 최고의 자리를 지켰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재능과 기술만 놓고 본다면 호나우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내가 바비 롭슨과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깨달았다. 호나우두는 내가 필드 위에서 본 선수 중 가장 강했다. 좀 더 대단했을지 모르는 호나우두의 경력을 부상이 망쳤을 뿐이다. 하지만 당시 소년이었던 호나우두의 재능은 뭔가 특별하고 굉장했다. 주제 무리뉴의 말이죠. 2017년 5월 21일 리그 오브 레전드 MSI 2017에 깜짝 등장해 페이커에게 직접 금메달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세계 최고가 만났다고 기사화되기도 했었죠. 2018년 8월 28일에는 레알 바야돌리드를 3천만 유로에 인수해 회장에 취임했다고 합니다. 이상 원조 호날두,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의 호나우두 선수였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또 다른 호날두와 호나우두가 반드시 등장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름이 좋나봐요.